읽어주는 금정 소식. 11월부터 이자녀 가정도 다자녀 가정으로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정이란 부산광역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단, 자녀 중 막내가 19세 미만인 경우만 해당한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이 확대되면서 기존 3자녀 이상 가정에만 지원하던 부산시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및 면제 혜택을 이자녀 가정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공영주차장 및 체육시설 체육회관의 이용료를 50% 감면하고 기타 청소년 여성 관련 시설의 이용료도 면제 또는 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를 통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는 출산 가족 친화적 분위기 조성에 동참하고자 자발적으로 다자녀 가정에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업체다. 학원, 음식점, 병원, 약국 등 다양한 분야의 업체가 참여하고 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부산 아이 다같이 키움 플러스 누리집에서 구군별로 확인할 수 있다. 2024년 상반기에는 부산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를 신설해 지원할 예정이다. 영유아기의 출산 지원금, 양육수당, 보육료 등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다가 실제로 교육비가 많이 소요되는 초등학생 이후부터 관련 지원이 중단되고 있는 실정을 반영해 다자녀 교육 지원 포인트 제도를 마련했다. 6세 이상 19세 미만 즉 초등학생에서 고등학생이 있는 이자녀 가정에 연 30만원, 3자녀 이상 가정에 연 50만원의 교육 포인트를 지원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비 부담 경감을 지원한다. 학습 교재 구입, 인터넷 강의, 학원비 등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카드 포인트 형식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위에서 소개한 다자녀 혜택을 다 받으려면 먼저 다자녀 가정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사랑카드와 차량 스티커를 발급받아야 한다. 가족사랑카드는 다자녀 가정 확인용 모바일 카드, 실물카드와 신용, 체크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신한 가족사랑카드가 있다. 모바일 카드는 스마트폰에 비패스 앱을 내려받아 바로 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카드의 경우 부모 2명 모두 각각 스마트폰으로 발급받을 수 있어 실물카드보다 훨씬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실물카드의 경우 모바일 카드 발급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발급한다. 이자녀용 실물카드는 2024년 1월부터 발급받을 수 있다. 신한가족사랑카드는 신한카드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다자녀 우대 차량 스티커는 신분증과 차량 등록증을 지참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금정구는 다자녀 가정이 보다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족사랑카드 참여업체를 매년 모집하고 있다. 신규 참여업체는 금정 소식에 소개되고 부산광역시 다자녀 가정의 날 기념행사에 우수 참여업체로 추천받을 수 있다. 현재 금정구에는 165개의 업체가 참여 중이며 올해 16개 업체가 새롭게 참여했다. 더 자세한 참여업체 목록은 금정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정구가 2023 금정산성길 18,845 워킹 페스타를 개최한다. 금정산성길 18,845 워킹 페스타는 지역문화재 활용사업 익사이팅, 역사여행 금정산성 수호대 중 하나로 금정산성의 역사적 가치를 느끼고 배우며 문화유산을 친근하게 접하기 위해 마련됐다. 금정산성길 18,845 워킹 페스타는 오는 11월 19일까지 모바일로 참여할 수 있다. 먼저 스탬프 투어 앱을 내려받아 설치해 로그인 후 금정산성길 워킹 페스타를 선택한다. 스탬프 인증 장소를 찾아 트래킹을 하고 모바일 스탬프 인증을 받고 경품 신청을 하면 된다. 금정산 고당봉 금정산성 북문 남문 동문 금정산성 마을을 잇는 총 7개 코스가 있으며 1개 코스 이상 완주하면 경품 추첨 대상이 되고 완주 인증 코스가 많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추첨 당첨 인원은 총 200명이며 모바일 상품권을 지급한다. 당첨자 발표는 11월 22일 예정이며 금정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 코스를 완주하면 경품 추첨과 별개로 금정산성 수호대 굿즈 세트를 받을 수 있다. 11월 4일에는 사전 신청자 100여 명과 금정산성길을 걷는 오프라인 행사도 진행한다. 금정산성 광장에서 남문까지 관광해설사와 함께 금정산성길 역사 생태 트레킹을 나선다. 금정산성길 문화재 환경정화 활동도 하고 남문에서 수문장 교대식 관람 후 역사 퀴즈 보물찾기를 진행한다.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의 희망을 이어주는 금정희망교육. 을 주제로 제3회 금정희망 함성축제가 11월 4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온천천 일원에서 열린다. 금정희망 함성축제는 마을과 학교, 교육으로 성장하는 금정희망교육지구의 지난 1년간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로 금정구와 동네교육지원청이 공동으로 주최하고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사, 학부모 동아리, 유관기관 등 다양한 교육 주체들이 참여한다. 11시 개막식 전후로 오프닝 공연과 축하 공연이 진행되고 오후 1시부터 본격적으로 210여 명의 학생 등 13팀이 참여하는 함성마당이 이어진다. 오케스트라, 댄스, 통기타, 밴드까지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뽐낸다. 학교, 마을교육공동체, 마을교사, 학부모, 동아리, 유관기관, 희망교육지원센터 등이 준비한 전시 체험 부스 32개도 오전 10시부터 운영한다. 가족 소통 협력 놀이, 하바리움 식물 볼펜 만들기, 나만의 수제 도장 만들기, 토크 콘서트, 임산부 벨트 체험, 가루 치약 만들기, 키링 만들기, 아트 솜사탕 만들기 등 다채로운 체험을 마련해 축제 현장을 찾은 구민 누구나 즐겁게 즐길 수 있다. 또한 축제를 더욱 신나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도록 체험 릴레이를 통해 스탬프 개수에 따라 다양한 홍보 물품도 제공한다. 행사장에서는 금정구 수호정프리와 부산교육청 홍보 캐릭터, 션과 함께하는 사진찍기 이벤트 등 다양한 부대 행사를 운영할 예정이다. 금정구 평생교육과 관계자는 그동안 학교 학생, 마을교육공동체, 희망교육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이 함께 쌓아온 성과를 공유하고 더욱 성장하는 발판이 되는 축제에 많은 구민이 찾아 함께 즐기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길 바란다. 고 말했다. 금정구가 아동권리 주간을 맞이해 11월 18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온천천 어울마당에서 아동 청소년 축제인 제5회 풋사과 축제를 연다. 아동권리주간이란 UN 아동권리협약 비준일 및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 있는 한 주를 아동권리주간으로 정하고 아동권리 보장의 실현을 위해 아동권리 보장의 중요성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는 것이다. 올해 5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금정구 청소년으로 구성한 풋사과 기획단이 직접 제안한 어서와 이런 풋풋함은 처음이지 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어울림 마당 수산팀 축하 공연, 랜덤 플레이 댄스 이벤트 등 활기찬 무대 공연이 펼쳐진다. 또한 전문 놀이 강사와 함께하는 전래놀이, 플래스, 추억의 오락실 등 다양한 놀이와 환경교구 체험 등 기관별 홍보 체험 부스 20여 개를 운영한다. 아동 청소년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는 풋사과 메시지 나무 꾸미기, 아동 4대 권리를 알리는 아동권리 캠페인도 진행될 예정이다. 금정구 수호 요정풀이와 인생 컷 남기기, 어르신께 배우는 드론 체험 등 재미있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금정구 가족정책과 관계자는 풋사과는 아동,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의미 있는 축제다. 축제의 주인공들이 문화적 감수성과 힘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펼치겠다. 라고 밝혔다. 금정구가 도로 명주소의 정확한 위치 안내와 도시 미관 개선을 위해 탈색 및 변색 등으로 정확한 표기 내용 식별이 어려운 건물 번호판 정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정구 관내 설치된 대다수의 건물 번호판은 도로 명주소 전면 시행을 위하여 2011년부터 일괄 설치됐다.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장기간 햇빛 노출로 인한 빛바램, 탈색 등 훼손이 나타나 제 기능을 못하는 것이 많았다. 이에 금정구는 노후한 건물 번호판 현황을 파악하고 전액 구비를 투입해 본격적인 교체에 나서고 있다. 금정구는 올해 초 일제 조사를 통해 훼손 정도가 심한 2294개를 우선 선정해 정비 추진 중이며 나머지도 예산을 확보하는 대로 순차 추진할 예정이다. 다만 내구현한 지나지 않은 건물 번호판과 건물 신축 또는 리모델링 후 미부착 등 사용자 귀책 사유로 훼손 또는 없어진 건물 번호판의 경우 교체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정구 관계자는 노후화된 건물 번호판을 매년 일제 조사 후 순차적으로 교체해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고 구민들이 쉽게 도로 명주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이 2023년 상반기 중 제보받은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목소리 937건 중 5회 이상 반복 제보된 12명의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감원은 제보 파일을 토대로 주요 수법 및 모범 대응 사례가 포함된 영상을 제작했으며
영상은 금감원 누리집 보이스피싱 지킴이 및 금융감독원 유튜브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주로 검사 검찰 수사관으로 속여 명의 도용 사건, 성매매 특별법 위반 사건 등을 언급하며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않으면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고 압박하면서 계좌 동결, 제3자 제공, 증거 채택, 가담, 피해자 입증, 처벌 관련 법령 조문 등 어려운 용어를 사용했다. 피해자들이 의심하며 바쁘니 나중에 다시 전화해달라고 하는 경우 소환장을 발부하겠다고 압박하며 전화를 끊지 않도록 유도하고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안심시킨 후 자산 보호 설정 등을 위해 필요하다며 계좌정보, 보유 잔액 등 금융정보를 요구한다. 가짜 검찰청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하기도 했다. 또 피해자가 주위의 도움을 받지 못하도록 잡음, 제3자 목소리가 유입되면 통화 녹음이 증거 자료로 채택되지 않는다며 고립된 공간으로 유도해 주변인의 간섭 도움을 차단하는 방법을 썼다. 금감원은 더 많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은 경우 피해가 없더라도 금감원 누리집 보이스피싱 지킴이에 제보해달라고 요청했다. 꼬마농부 체험 텃밭 학교는 금정구 일자리 경제과가 도시농업단체를 선정하고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참가 신청을 받아 40여 가족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지난 4월에 시작해 15주째 이어지고 있다. 앞으로 11월까지 계속된다. 금정구를 대표하는 꼬마농부의 농사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햇살이 따사롭게 비추는 가을 아침. 선동에 있는 한 주말 농장. 이른 아침이지만 주말 농장에 참여하러 모인 사람들로 북적인다. 금정구 꼬마농부라고 적힌 노랑 조끼와 일바지, 장화, 장갑으로 준비를 마친 아이들이 텃밭 사이를 누비고 있다. 손에 호미와 물뿌리개를 든 모습이 제법 농부답다. 본격적인 농사에 앞서 이론 교육을 받기 위해 부모들이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천막 아래 준비된 책상에 앉은 아이들이 제법 진지하게 교육받는다. 오늘은 심어놓은 당근을 솎아 잘 자라게 하는 방법과 배추에 진드기가 생기지 않게 하는 방법, 천연 퇴비를 얼마나 자주 줘야 하는지, 고구마는 어떻게 수확하는지 배웠다. 이론 수업이 끝나고 모두 호미를 챙겨 고구마 밭으로 갔다. 아빠들이 땅이 보이지 않을 만큼 덮여있던 고구마 잎과 줄기를 걷어내고 온 가족이 각자 직접 심은 밭으로 가서 고구마를 캐기 시작했다. 땅을 파니 고구마와 함께 지렁이, 땅강아지도 나온다. 깜짝 놀라는 것도 잠시 깊이 묻혀있는 고구마를 캐느라 삼매경이다. 제법 선선해진 날씨인데도 다들 얼굴에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힌다. 직접 키운 작물 이름 술술술. 고구마 캐기가 마무리될 쯤 아이들을 직접 만나봤다. 이론 수업 때부터 선생님의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하던 남자아이에게 다가갔다. 박주환이라고 자기소개를 한 꼬마에게 이것저것 물었다. 주말 농장에서 농사 짓는 것이 재미있냐는 질문을 하자 기다렸다는 듯 답이 돌아왔다. 네, 엄청 재미있어요. 주말 농장 하기 전에는 주말에 숙제하고 그냥 놀았는데 지금은 작물 수확하는 게 더 재미있어요. 어떤 작물을 심었냐고 묻자 줄줄 대답이 나온다. 양파는 저 혼자 심었고요. 쪽파, 당근, 무, 배추, 상추도 심었어요. 당근만 먹어봤어요. 신나게 대답하던 주환이는 고구마 밭에서 나온 엄청난 크기의 지렁이를 보러 가버렸다. 고구마 수확이 끝나고 집집마다 분배하는 작업이 시작됐다. 선생님들이 고구마를 분배하는 동안 꼬마 농부와 가족들은 각자 밭에서 수업에서 들었던 당근 솎기와 배추, 무돌보기에 한창이다. 가족 함께하는 소중한 시간. 고구마 수확 때부터 아빠들 틈에서 맞짱 노릇을 톡톡히 하던 임현재 군의 가족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봤다. 현재의 가족은 아빠, 엄마, 현재, 은서, 승재 이렇게 5명이다. 어떻게 꼬마 농부를 시작하게 됐는지 묻자 엄마 슬기 씨가 말했다. 세 아이가 함께 같이 어울리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금정구 꼬마 농부를 소개하면서 같이 하자고 해서 시작하게 됐습니다. 농사 경험이 있는지 물었다.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어서 막연했는데 선생님들이 잘 가르쳐 주셔서 수확해서 잘 먹고 있습니다. 키운 작물 중 먹어본 작물은 어떤 것이 있냐고 물었더니 은서가 제일 먼저 대답했다. 오이 심어서 오이 먹어봤어요. 현재도 잠시 고민하더니 가지도 심어서 먹어봤어요. 대답했다. 막내 승재도 질세라 얼른 대답했다. 의외로 막내 승재 입에서 다양한 작물들이 나왔다. 옥수수도 먹어봤고 고추도 먹어봤어요. 땅콩은 아직 안 먹었어요. 땅콩은 지금 말리고 있어요. 꼬마 농부 체험 텃밭 학교에 참가한 소감을 물었더니 승재가 대표로 대답했다. 주말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좀 힘들긴 한데 막상 오면 재미있어서 괜찮아요. 주말 농장 와서 수업 듣고 작물 키우는 게 생각보다 힘든데 재미있어서 좋습니다. 다음에도 또 꼬마 농부 체험 텃밭 학교에 참가하고 싶냐는 질문에는 아빠 효택 씨가 답을 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꼭 가족들과 참여해서 좋은 시간 만들고 싶습니다. 현재 내 가족은 인터뷰가 끝나고 다시 밭으로 돌아갔다. 모두가 텃밭을 돌보느라 구슬땀을 흘리고 있지만 얼굴에는 웃음꽃이 가득하다. 아마 열심히 노력하면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자연의 이치를 알게 돼서이지 않을까? 금정수요음악회의 11월 공연은 코끝에 차가운 바람이 서리는 계절에 어울리는 실내악과 바이올린 독주, 4명의 성악가의 매력적인 음색으로 금정문화회관 은빛의 모래 준비했다. 11월 1일에는 제835회 금정수요음악회 앙상블 라인의 창조가 열린다. 2020년 6월 25일에 창단한 앙상블 라인은 다른 문화예술 장르와 교류하고 더 나아가서는 커뮤니티 및 지역사회 교류의 중심에 설 수 있는 공공문화예술 기획 집단을 지향하는 클래식 음악 전문 공연 예술 단체이다. 라인은 독일어로 순수 또는 완전한이라는 뜻이며 클래식의 본고장 독일에서 유학한 젊은 음악가들로 구성했다. 클라리네티스트 이환석을 중심으로 활발히 활동 중이다. 바이올리니스트 최종환, 첼리스트 방지성, 플루티스트 안병건, 클라리네티스트 이환석, 바순 김영두, 피아니스트 추교준, 이수정이 함께 연주한다. 일부는 프랑스와 드비엔느 플루트, 바순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와 발레, 바르톡 바이올린, 클라리넷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대조를 연주하며 2부에는 오스카 나바로 클라리넷, 바이올린, 첼로 그리고 피아노를 위한 창조를 준비했다. 11월 22일에는 제836회 금정수요음악회 1이나 바이올린 독주회가 열린다. 예원예술중학교 재학 중 미국으로 건너가 줄리어드 예비학교와 줄리어드 음악대학 박사 졸업, 영국 왕실음악원 대학원, 뉴욕 메네스 대학교 최고 연주자 과정을 졸업했다. 그 후 뉴욕 인터내셔널 영 아티스트 콘테스트에서 우승하며 카네기 홀 데뷔 공연을 시작으로 고 노무현 대통령 취임 당시 뉴욕에서 있었던 초청 연주에 참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취임식에서 한국 대표로 연주하는 등 현재까지도 다양한 활동을 하며 호학 양성에도 크게 힘쓰고 있다. 이리나는 이번 독주회에서 요하네스 브람스 바이올린 소나타 제1번과 바이올린 소나타 제3번을 준비했다. 11월 29일에는 제837회 금정수요음악회 4인 4색이 열린다. 4명의 성악가가 모여 각기 다른 매력적인 음색으로 무대를 준비했다. 테너 김경민, 신대현, 소프라노 박보희, 김민성, 피아니스트 안현아가 준비했다. 한국 가곡의 시나리랑, 첫사랑,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같이, 찬향, 가장 아름다운 노래와 뮤지컬 넘버에 밤새도록 춤출 수 있다면 지금 이 순간 날 생각해줘요. 그 눈을 떠. 그리고 오페라 아리아의 달에게 붙이는 노래, 내 연인을 위하여, 내 이름은 미미, 공주는 잠 못 이루고 축배의 노래를 준비했다. 금정문화회관 은빛의 몰은 공연에 최적화된 무대기술 개선과 관객을 위한 눈높이 서비스를 통해 관객 여러분께 더 가까이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매회 다채로운 공연을 통해
일상 속의 여유와 활력을 충전하길 바란다. 오는 11월 10일에 제15회 금정구 여성합창단 정기 연주회를 열어 그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인다. 이번 정기 연주회는 11월 10일 오후 7시 30분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펼쳐지며 총 3부로 구성했다. 전석 무료로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 정기 연주회 1부는 모디저웨 2곡, 2부는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메들리, 3부는 가을 아침에 2곡으로 준비했다. 게스트로 참여한 가야금 김지은과 베이스 바리톤 박순기의 공연도 마련돼 있다. 금정구 여성합창단은 1988년 4월 창단해 김문순 단장을 비롯한 40여 명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있다. 김성복 지휘자의 지휘 아래 각종 합창대회 참가, 지역 행사, 축하 공연 등 다양한 음악 활동을 통해 수준 높은 기량을 펼치고 있다. 깊어가는 가을밤 금정구 여성합창단의 아름다운 선율과 하모니를 통해 낭만 가득한 아름다운 시간을 가지길 바란다. 금정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연합회가 지난 10월 13일 금정구청 북측 광장에서 지구를 구하 장터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금정구 민간가정어린이집 영유아들이 기후 위기 시대에 안아받아 장터 행사를 통해 이웃을 구하고 지구를 구한다는 의미로 지구를 구하 장터라는 이름을 내걸었다. 민간 가정어린이집 총 34개소 870여 명의 원아가 참여해 수개월 동안 아이들 옷, 장난감, 도서 등 개별 소장품을 수집해 총 10개의 부스에서 전시, 판매됐고 학부모 자원봉사자 70여 명이 참여해 아동 승하차, 부스 운영 등 행사 전반을 운영했다. 행사에서 마련된 수익금은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정양숙 민간어린이집 회장은 영유아들이 각 가정에서 물품들을 수집하고 직접 안아받아 장터를 체험해 살아있는 환경교육을 한 뜻깊은 날이었고 어린이집과 학부모의 참여로 성황리에 행사가 마무리돼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제10회 금샘문학상 공모전의 수상자 3명이 지난 10월 발표됐다. 당선자는 소설 부문 이은정, 시 부문 김현철, 수필 부문 박미림이다. 금정문화원은 지난 9월 18일부터 10월 6일까지 공모전을 진행해 소설 34편, 시 242편, 수필 92편으로 총 368편의 공모작을 받았으며 금샘문학상 심사위원회를 지난 10월 17일 개최해 당선작을 선정했다. 상금은 소설 부문 500만원, 시 부문 300만원, 수필 부문 300만원이다. 제10회 금샘문학상은 해를 거듭할수록 금샘문상에 대한 많은 관심으로 지난해보다 응모 편수도 많았으며 응모자 역시 전국에서 골고루 접수했다. 무엇보다도 전체적으로 작품의 수준이 매우 높다는 평을 받았다. 소설 부문 당선작 이은정의 아버지의 레시피는 부모의 공장 운영과 실패의 기억을 가진 청년의 취업을 통해 어묵 공장의 현장성과 그 가족사의 이야기가 부산이라는 장소의 의미를 제대로 살리고 있다. 시부문 당선자 김현철의 달과 붓을 택시 운전사는 가족사와 지역사를 한 줄기로 묶어내고 자한 작품이다. 수필 부문 박미림의 하구 내하구는 낙동강과 을숙도를 표면적 의미로 제시하면서 하구라는 지형적 의미를 인생의 시간에 결부하에 30여 년 전 시간을 관조하며 풀어냈다. 수상작 전문은 금정문화원 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금정구 가족정책과가 금정구 SNS 캐릭터 프리와 함께 아이들과 함께 가면 좋은 곳을 소개합니다. 두실 새싹공원으로 함께 가요. 집 가까운 곳에 아이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공원이 있다는 것은 신나는 일이에요. 두실 새싹공원은 구서동 주택가에 있는 공원으로 아이 4명이 한꺼번에 탈 수 있을 만큼 큰 대형 미끄럼틀과 경사 오르기가 있는 1층, 호빗하우스와 2층과 3층을 이어주는 긴 미끄럼틀이 있는 2층, 그네와 나무 놀이를 즐길 수 있는 3층으로 층마다 다른 놀이를 즐길 수 있어요. 놀이기구의 아래에는 모래가 있어서 안전하게 즐길 수 있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모래놀이도 할 수 있어요. 놀이기구가 다양한 만큼 유아부터 어린이까지 다양한 나이가 즐겁게 놀 수 있답니다.
경사 오르기는 암벽과 밧줄 두 가지 방법으로 오르는데 경사가 원만해서 용감한 아이들은 씩씩하게 올라가요. 호빗하우스와 나무집 모형에서 소꿉놀이도 해봐요. 아래 위를 오르며 재미나게 놀아볼까요? 두실 새싹 공원으로 함께 가요. 김 어르신은 오늘 아침에도 된장만 풀어넣은 된장국으로 끼니를 때우십니다. 혼자 생활한 지도 벌써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치아가 부실해져 제대로 된 식사도 할 수 없습니다. 치과 치료를 받으려 해도 심한 빈혈로 먹고 있는 빈혈약을 끊어야만 치료가 가능한 상황이라 병원에서도 흔쾌히 치료해주려고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어르신은 2017년에 대동맥 판막 협착, 심인성 폐부종 등으로 인한 호흡 곤란으로 대수술을 받아 평생 심장약을 먹어야 하고 최근에는 혈변으로 또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대장 내시경을 위해서는 심장약을 잠깐 끊어야 하는데 이마저도 쉽게 결정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7월에는 몸이 너무 좋지 않아 119를 불러 병원에 갔으나 직계 가족인 보호자가 없어 입원을 받아주는 병원이 없어 다른 지역에 있는 병원까지 가서 입원 치료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생활을 도와줄 가족이 없는 상황에 건강이 심하게 악화해 정부에서 지원되는 생계비만으로는 병원비를 감당하기가 버겁습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너무 좋은 이웃분들이 항상 어르신의 안부도 확인해 주시고 반찬도 가끔 가져다 주십니다. 하지만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성격 때문에 그마저도 손사래를 치십니다. 생계에 대한 걱정으로 병원에 가는 것도 머뭇거리고 참을 수 없게 아파지면 그제야 병원에 가시는 어르신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도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10월호 꿈을 포기하지 않고 행복해지고 싶어요. 예, 후원해주신 윤송자, 신영욱, 윤원숙, 김수영 응원합니다. 원정회 김병수, 박명우, 금정복 지회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캠핑하기 좋은 계절 가을. 온 가족이 함께하는 캠핑인 만큼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해 즐거운 캠핑을 만들기 위한 안전수칙을 알아보자.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위해 감시 시스템을 통해 접수된 2018에서 2020년 캠핑용품 관련 안전사고를 보면 화재 발현, 과열, 가스로 인한 사고가 61.9%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물리적 충격이 35.1%, 식품 및 이물질 사고가 3%를 차지한다. 캠핑장은 가연성 소재의 텐트와 전기 매트 등의 전열기구 사용이 많아 화재에 취약하고 밀폐된 텐트 내에서 가스난로 등의 사용으로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위험성도 매우 크다. 또한 대부분이 산간 지역과 인접해 있어 화재 발생 시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다. 캠핑장 내 화재 사고 예방법에는 크게 3가지가 있다. 첫째, 텐트 내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하기. 둘째, 텐트 내 전기와 가스를 사용하는 난방기구 사용보다는 침낭이나 핫팩 활용하기. 셋째, 화기 사용 시 텐트 밖에서 일정 거리 유지하기 등이 있다. 가을 겨울철은 바람이 강해 불티가 날아가 빠르게 번질 수 있으므로 불은 항상 지정된 장소에서 피우고 타다 남은 불씨는 물을 충분히 뿌리거나 주변 모래나 흙으로 덮어 완전히 꺼야 한다. 이뿐만 아니라 음식을 조리할 때 휴대용 가스레인지에 산발이보다 큰 냄비나 불판을 사용하면 부탄킨이 과열돼 위험할 수 있다. 부탄가스를 버릴 때는 남아있는 가스가 없는지 꼭 확인하고 구멍을 뚫어 버려야 한다. 캠핑장에서 불꽃놀이를 하는 경우도 많은데 작은 불씨도 큰 불이 될 수 있어서 삼가야 한다. 요즘 캠핑장에는 전기를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많은데 과부하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캠핑장 전력을 체크하고 전기 난로 같은 고전력 전열 제품과 문어발식 콘센트 사용을 자제해야 한다. 위의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캠핑 시에는 물리적 충격 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므로 텐트 설치 해체할 때도 주의를 해야 한다. 텐트 설치 시 팩은 깊숙이 설치하고 제거 시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텐트 줄은 끈마기로 고정하고 폴대나 망치 등에 다칠 위험이 있으므로 안전장갑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추락과 낙상 방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캠핑을 즐기는 인구가 늘어난 만큼 안전사고 발생 우려 또한 크게 증가했다. 따라서 캠핑 안전 수칙을 준수해 즐거운 캠핑을 하기를 바란다.